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운 원의 방정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짜잔! 원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할 줄 표현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원의 방정식 하기 전에 원의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원이 뭡니까 하면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컴퍼스로 반지름을 정한 다음에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 한 점을 뭐라고 할까요? C라고 하고 이 한 점을 P라고 해. 그래서 이 가운데 점을 0,0이라고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P의 한 좌표를 모르니까 X, Y라고 할게요. 이 점 사이의 거리가 하나하나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점을 찍었더니 우리는 그림이 원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원의 방정식이 나왔냐 하면요. 요걸 먼저 보세요. 원 위에 임의의 점 P, X, Y라 하고요. 그 다음에 C는요. 원의 중심의 C를 A, B다 라고 하고요. 반지름은 R입니다. 이렇게 세 개는 정해 놓고요. 들어가 본 거죠. 네. 뭐를 정했다고요? 자, 중심의 좌표는 정했습니다. 그 다음 뭘 정했다고요? 반지름 정했습니다. 그리고 원 위의 점 P점 PXY를 임의로 이렇게 만든다면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CP의 길이는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CP는 A, B에서 X, Y의 두 점 사이의 거리네요. 피타고라스 또 쓰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x는 x끼리 빼고요. 보통 뒤에서 앞으로 빼죠. x-a의 제곱. y는 y끼리 y-b의 제곱을 뺀 다음에 제곱하여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cp의 길이가 나오죠. 근데 cp가 얼마예요? 예, 반지름이라고 배웠죠? 근데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그럼 cp의 제곱은 루트가 없어집니다. 근데 cp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이렇게 되는구나. 왜 이걸 표준형이라 하냐면요. 그래프 그리기에 쉽거든요. A, B를 이렇게 잡을게요. 얘가 A, B야 얘들아 이렇게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다. 반지름의 길이 R을 맞춰서 해주면 되겠죠. 예, 임의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표준형,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타나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외우세요. 이렇게 나타내면은 중심의 좌표는 얼마? 중심의 좌표는 C 좌표로 A, B. 그러니까 얘를 0으로 하는 값. A, 얘를 0으로 하는 값. B, A, B는 중심의 좌표가 되고요. R의 제곱에서 R은 반지름이 된다는 거. 요걸 알아두시고요. 자, 표준형이 있으면 또 무슨 형이 있을까요? 일반형도 있겠죠. 예, 이제 일반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일반형. 표준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표준형 나온 거를 전개를 하면 일반형이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했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y제곱 r제곱도 이항해.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하면 x제곱 y제곱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하나에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마이너스 2를 안 하고요. 그냥 ax라고 했어요. x의 개수를 그냥 a로 통일했고요. 그 다음에 y의 개수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by를 그냥 b로, 마이너스 2b를 b로 통일했어요. 그 다음에 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다 숫자잖아요. 얘를 하나의 c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전개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세요. 예, 이렇게 일반형은 이렇게 되더라. 리멤버 하세요.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꾸면 뭔가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그래프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얘를 완전제곱식을 해봤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자, 상수항은 뭘 나타내야 되나? x의 반의 제곱. 2a의 제곱, 없었던 2a가 아니라 2분의 a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요. 또 y제곱 나오고 by 나오죠? by의 반의 제곱, 2분의 by 제곱 더했다가 빼주고요. 그 다음에 c 해서 일단 자 필요한 애를 심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개 완전 제곱씩 하고요. 얘 세 개 완전 제곱씩 하고요. 남는 애 있죠? 얘, 그 다음에 아니지, 얘하고 얘를 우변으로 이항했어요. 그러면 이거 풀어버리면 4분의 a제곱, 얘도 풀어보면 4분의 b제곱, 플러스 c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이건 뭐예요? 상수항으로서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죠. 반지름을 알고 싶어. 그래서 얘를, 자, 얘가 제곱수라면 제곱하기 전으로 한번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요, 반지름을요, 통분합니다. 4로.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또 뭐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냐면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제곱하면 분모 제곱하면 4되고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만 날아가게 되니까 1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고치냐면요.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으로 반지름의 길이는요.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래프의 중심은요. 얘를 0으로 하는 값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x 플러스 2a가 0이다 하고 풀어봐. 그럼 이항하면 마이너스 2a가 되죠. 얘를 0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2b. 아까 말했듯이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나오냐. 일반형은 뭐 표준형으로 고치는 정도 알면 됩니다. 예,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 빠밤. 자, 원과 직선은 어떤 관계가 있나 알아봅니다. 자, 알아볼까요? 원과 직선 여기 있네요. 원에서 두 점에서 만날 경우, 직선이 원에서 한 점에서 만날 경우, 아예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알고 싶단 말이죠. 난 알고 싶어. 이 원과 직선이 어떻게 만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얘랑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지지고 볶고 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냔 말이지. 그걸 설명해 줄게요. 자,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 점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원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 이게 만약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n이고 요 직선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 y 대신에 mx 더하기 n을 여기다 대입해도 되잖아요. 이 지점에서는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y 값을 대신하여 mx 플러스 n으로 여기다 대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y항이 없어지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2차 방정식 옛날에 이거 봤어요? 예. 2차 방정식의 해는 근해 공식상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냐 한 개냐 아예 없느냐는 것은 루트 안의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따라서 해가 두 개냐 한 개냐 아예 없거나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루트 안에 이 값을 이것만 알면은 판별할 수 있네 해서 루트 안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d라고 판별식을 정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봐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r제곱과 y는 mx 더하기 n의 교점의 좌표를 교점의 개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교점의 자체가 직선 위의 점이고 또 원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y는 mx 플러스 n을 이 원의 방정식의 y값에 대입합니다. 네. 그러면 대입하면은 쫙 정리를 해주면은요 어때요? 완전 제곱식을 풀어줍니다. 예. mx 더하기 n을 제곱해보세요. m제곱 x제곱 2mn의 x 더하기 n제곱 r제곱도 왼쪽으로 이항해서 붙이면은 요렇게 되지요. 요렇게 됩니다. 예. 이게 뭐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를 근해 공식으로 생각해서 판별식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의 새로운 하나의 2차 방정식이 형성이 됐고요. 요거를 근해 공식으로 하는데 얘가 짝수근이야. 그러면 얘도 근해 공식이 됩니다. 네. 요걸로 들어가는 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b-라는 거는 x의 개수를 2로 나눈 몫을 떼는 거죠. 그럼 b-가 mn이에요. mn제곱 마이너스 a가 얘 앞에 있는 x제곱 앞에 있는 1 플러스 m제곱. 그 다음에 c,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해서 이 값을 직접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문자죠. 하지만 문제상에서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얘보다는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날 것이고 d가 0이 나왔다 하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d가 음수 나왔다 하면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일단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기초 정리할 때 한번 더 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자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을 수 있겠다.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났다 해서 중심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합니다. 그럼 중심에서 끝까지 간 거는 반지름이야. 누가 더 크겠어요?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났을 때. 네, 반지름이 더 크겠죠? 두 점에서 만났을 때는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거죠. 두 번째, d하고 r.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으니까 이 d와 중심에서 끝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야. 같아지겠죠. 언제?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말하고요. 쫙 떨어져서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d고 중심에서 끝점 사이의 거리가 r이야. 그럼 누가 더 큽니까? 네, 이때는 d가 더 클 때는 뭐라고 말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원과 직선이 아니라 두 원의 위치 관계도 말할 수 있어요. 한 원과 다른 원이 있는데 서로 외부에 있는 거야.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크겠어요? r과 r-를 더해도 d가 더 크겠죠. 요 공간이 지금 있으니까 더 크겠죠? 그 다음에 b를 보면요. 두 원이 왜 접한다? 왜 바깥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자, 연결해볼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 d. 근데 얘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이야. 어떤 식이 만들어질까요? 예, 반지름과 r 플러스 r-는 d다. 이게 성립하면요. 두 원이 왜 접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중심에서 끝점까지 반지름, 중심에서 끝점까지 반지름이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예,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라는 성질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건 좀 부족하고요. 하나 더. 자, 합보다는 작지만 차보다는 커야지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아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접한다. 자, 내접한다. 뭐야? 한 점에서 만나면서 안에서 접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접하면은 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게 좁혀지겠죠? 대신 중심에서 끝까지 간 큰 원의 반지름이 r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r-이야. 그럼 r에서 r-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끊을게요. 자, 한 원이 다른 원 내부에 있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것도 d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엄청 작아지겠고 반지름은 크게 나오고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R에서 R' 빼도 D 말고도 또 여유가 이렇게 또 있죠. 그래서 R에서 R' 빼면 D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땡큐.